네, 안녕하세요. 문경 세제 아리랑제 2021년 원통 음반과 유성기 음반을 듣는 아리랑 콘서트입니다. 오늘은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청중들을 모시지 않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촬영하여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는 국악여우가 정창관입니다. 그러면은 파워포인트를 감상하면서 음악도 감상하고, 오늘 주로 음악을 감상할 겁니다. 근데 음악과 관련된 아리랑에 대해 가지고 설명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통 음반과 유성기 음반을 듣는 아리랑 콘서트입니다. 오늘 콘서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통 음반과 유성기 음반으로 아리랑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상하시는 모든 아리랑은 제가 영국과 미국에서 제작한 아리랑입니다. 그리고 제작한 음반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문경 세제 아리랑 진행자가 미국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송영철 옹이 부르는 원통 음반도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민족의 최초의 아리랑, 어머러로 남아있는 아리랑은 1896년 유학생 아리랑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아리랑이라 그러는데 조금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1896년 유학생 아리랑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1, 2, 3인 것은 아리랑이 3곡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랑은 1896년에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여기 보이는 앨리스 씨 플래처라는 여사가 녹음을 한 겁니다. 원통 음반계에 녹음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음원은 1998년도에 전 메릴랜드 대학 로버트 프라임 교수가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가지고 국내에 소개했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이 아리랑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소개할 때 아마 카세트로 소개를 해가지고 음질도 열악하고 또 전문 소리꾼이 아닌 일반 아마추어가 소리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5년도에 이 음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 의회 도서관과 접촉해서 이 음원을 국내로 가져왔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6개 실린더 음반이고요. 여기 하나는 깨진 데다가 녹음을 한 거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원통 음반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조금 깨지더라도 여기다 녹음을 한 거고, 그리고 요 깨진 것은 미 의회 도서관에 와서 파손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원으로 디지털 다 하고 나서 깨졌기 때문에 음원은 다 살아가 있는 택입니다. 그리고 미 의회 도서관에 있는 6개 실린더에 대한 기록 대장입니다. 제가 2007년에 이 음원을 한국으로 가져와 가지고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만들 때는 이 음원이 누가 노래를 불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이 음반을 만들고 나서 이 음반을 그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 프로바인 교수한테 보내가지고 프로바인 교수가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누가 노래를 불렀는지 3사람 중에 2사람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음원 내용은 똑같고 요 해설서만 조금 바꾸어 가지고 2009년도에 1896년 7월 24일 한민족 최초의 음원이라는 음반으로 다시 출간을 했습니다. 이것이 원통 음반 6개를 복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복제품을 만들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한 군데 영국에서 원통 음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한다는 것은 여기 보는 것 같이 플라스틱 재질로 원통 음반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음원을 영국으로 보내서 영국에서 이 음원반을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 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곡을 다 한 장의 음반으로 담았습니다. 원반은 오리지널 원통 음반은 2분입니다. 왁스 실린더는 2분인데 뭐 2분에도 담을 수 있지만은 좀 더 그렇게 2분에는 뭐 2분밖에 못 담으니까 좀 많이 담기 위해서 4분형으로 제작을 해서 1, 2, 3인데 2는 여기 가사가 요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1을 부르고 2를 부를 때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아마 다시 1 노래를 잘못 불러가지고 여기서 스탑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노래가 불러지거든요. 그래서 뭐 두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곡은 뭐 세 곡에 수록되어 있고요. 이 가사는 제가 체록을 했지만은 실제로 아직 들리지 않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더 좀 누가 전문가들이 조금 가미를 해가지고 다시 좀 가사 체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통 음반을 감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원통 음반은 이것이 2분형이고 이것이 4분형입니다. 그 에디슨이 1887년경에 이 원통 음반을 기계를 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이것은 스탠다드 모델이라 해가지고 1899년에 최초로 선보입니다. 그러다가 또 스탠다드 모델 A, B, C, D 계속 소개가 되거든요. 요거는 B 모델쯤 됩니다. 되고 요거는 2분형이고 에디슨이 이제 2분형 원통 음반을 만들고 그리고 2분형이라는 것은 이 고래 1인치에 이 골이 100개입니다. 100개인데 이것을 1912년도에 1인치의 골을 200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블로 늘어나겠죠. 그때 이제 4분형 원통 음반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4분형 원통 음반 가지고 디스크 음반하고 경쟁을 하다가 1929년도 결국 이제 파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디스크 기계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포트블인데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감상하는 포트블 유성기고요. 이것도 유성기인데 제가 이제 기계를 써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기계는 그 스프링으로 힘에 의해 가지고 유성기가 이게 회전이 되거든요. 스프링이 좀 약해서 그랬는지 한 장을 재생하고 두 장체가 한 장 마지막 쪽에도 좀 힘이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성기가 꼭 구입하게 되면은 이 정도는 아마 돼야 음반 한 장을 아마 재생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1896년 유학생 아리랑 1, 2, 3을 같이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 민족의 최초의 아리랑입니다. 음원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아리랑이거든요. 그 가사를 살펴보면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얼수 아라리라가 되어 있고요. 노다가세 자다가세 저다리 치도록 노다가세. 지금도 이런 가사를 읊다가 이게 125년 전에도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구나 하면은 어딘가는 많이 이제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요게 1896년 최초의 아리랑이 원통음반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원통음반이 1916년 고려인 아리랑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고려인 아리랑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이 고려인 아리랑 전에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1896년이 최초의 아리랑이고요. 1907년도에 콜롬비아에서 쪽판으로 디스크 음반, 판매용 최초의 음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1913년도에 경성난난타령이라고 두 번째 음반이 출반이 됩니다. 그 연수로 보면은 여기 네 번째 아리랑입니다. 음원으로 나타난 네 번째 아리랑이지만은 원통 음반으로서는 우리 민족에게 남아있는 두 번째 원통 음반입니다. 모두 11개가 남아있고요. 11개의 곡이 14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리랑이 3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리랑은 김그레고리라는 분하고 안스테판이라는 사람이 부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2014년도에 국립국악원에서 독일에 있는 이 음원을 가져와 가지고 CD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음원도 일단 음반으로 만들었는데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왜 고려인 아리랑이냐 하면은, 19세기 아마 말에, 한경도나 그 국내에 있던, 우리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아마 연해주로 아마 이민 내지는 어떻게 이주를 했겠죠. 이주를 했는데, 이분들의 2세, 3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러시아에서 자기들이 외국인이니까 자기들의 어떤 지위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 직책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가지고 군에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군에 입대를 한 사람들이 1차 대전 때 독일하고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 포로를 잡히게 되는데 그 포로가 물론 조선인만 고려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인도인도 있고 여러 민족들이 포로를 잡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독일에서 아마 이 포로들의 그 각 세계 각국의 그 언어 내지 노래를 기록하게 돼서 음반으로 남긴 겁니다. 남긴데 그 중에 원통 음반에 우리의 음악이 11개, 14곡이 들어있고, 나중에 요거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디스크 음반도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디스크 음반도 17개에 45곡인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아리랑이 3곡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노래 부르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노래를 한 번 부르고 또다시 녹음할 때 똑같지는 않지만은, 같은 사람이 원통 음반에도 녹음을 하고,
디스크 음반에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통 음반 4분용으로 두 곡을 만들고 또 2분용으로 한 곡을 만들고 나중에 또 디스크를 또 들려주기 때문에 같은 음악이기 때문에 우선 4분용 원통 음반을 만든 1916년 고려인 아리랑 1, 고려인 아리랑 3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게 고려인 아리랑을 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포로들의 아리랑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포로들이라는 말이 물론 그 음악적인 성격은 나타내지만은 뭔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고려인 아리랑이라고 했고요. 1916년이라 한 것은 이 아리랑이 1916년에 녹음된 것도 있고 1917년에 녹음된 것도 있습니다. 아리랑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1916, 1917년 있지만은 모두 또 일괄해가지고 1916년 고려인 아리랑 1, 2, 3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 그레고리라는 부르고요. 두 번째는 고려인 아리랑 3을 해가지고 안 스테판이라는 분이 불렀는데 디스크 음반으로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도 앞에 녹음이 잘못돼 원본이 그렇습니다. 원본이 잘못돼 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좀 스탑했다가 다시 시작하거든요. 어르리요, 어라랑
이 아리랑이 1916년, 1917년에 녹음된 아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1896년 아리랑보다는 거의 12, 3년 더 16년에서 20년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이 아리랑이 더 좀 곧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 노래를 1896년에는 유학생들이 바로 국내에서 일본에 있다가 간 그 시대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 이전에 자기 아버지로 배웠거나 자기들이 배웠거나 1896년 이전에 아마 연해주 쪽으로 간 분들이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이 이 아리랑이 좀 더 오래됐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리랑 고개가 벌써 이때부터 나옵니다. 예,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아니지만은 아리랑 고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아리랑 같이 이래 섞여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아리랑을 이렇게 별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용 원통 음반인데요. 이 이분용 원통 음반은 앞에 아리랑 1916년 고린 아리랑 이를 부른 김그레고리가 부른 같은 노래입니다. 가사도 거의 같고요. 이분용은 이게 이제 4분용으로도 감상할 수 있고 2분용으로도 감상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4분용, 2분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성기 음반인데요. 이 유성기 음반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원통 음반하고 유성기 음반하고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원통 음반은 독일의 베를린 민족학 박물관에 남아 있고요. 이 유성기 음반은 훔볼트 대학의 라우트 아카이브에 남아 있는데 여기에 두 장의 음반에 아리랑이 세 곡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이 김 그레고리가 부른 두 곡, 그 다음에 스테판이 부른 한 곡 해가 세 곡이 남아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이미 다 국내에서 CD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디스크 음반에 들은 같은 아리랑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통 음반이나 디스크 음반이나 이 음질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자체가 열악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원반도 음질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100년 넘은 그 원통 음반이나 디스크 음반을 다시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그 디지털을 다시 이렇게 원통 음반이나 디스크로 음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음질 자체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아리랑이지만은 디스크 음반에 담은 아리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혼 소리가 나오죠. 처음은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왜 이 혼 소리를 넣을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녹음을 할 때 이 혼 소리는 440Hz로 녹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원통 음반이나 디스크 음반이나 그 회전에 따라서 음이 변하거든요. 그 변하는 것을 나중에 후세라도 이 혼 소리에 440Hz로 맞추면은 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악마다 뒤에 보면은 이 혼 소리가 납니다. 혼 소리 나고, 아까 중간에 제가 한 곡을 듣고 다시 옮겼는데 이 음반을 만들 때 이 음반을 만드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사람이 이 음반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 음반을 만들 때 그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곡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고를 파줘야 되는데 고를 안 파고 1번 따로 2번 따로 그렇게 음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조금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게 됐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게 됐지만은 음반 자체를 이 라벨도 독일에 남아있는 그대로 그 라벨을 그대로 썼습니다. 독일에 남아있는 라벨을 그대로 듣고 다음에 들을 곡도 똑같이 이제 독일에 남아있는 그 라벨 그 자체를 그대로 사용해서 음반을 만들고 이 음반들은 국내에서는 20장씩 만들어 가지고 거의 다 20장씩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박물관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게 됐고요. 사실은 유성기 음반이나 디스크 음반이나 아까 말씀했다시피 제가 CD를 만들었고 국립국악원에서 CD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듣는 것이 오히려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악 자체는 우리가 들려줄 때 이렇게 디스크 음반이나 또 원통 음반에 듣는 것도 그 소리 자체가 조금은 열악하지만은 그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음반으로 제작을 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반은 다 제가 미국과 영국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음반은 역시 디스크 음반에도 이제 세 곡이 아리랑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긴 고려인 아리랑 6이라고 했는데 안스테판이라는 분이 녹음을 했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같은 곡이니까 중간에 조금 스톱을 하겠고 일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리 떠나간다. 저기 가는 저 여자는 나를 보고서 돈을 빈다. 인자로 보고 손질까. 같은 노래니까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이 조그만한 것은 뭐 편리하기는 편리한데요. 제가 여기 집게를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조그만한 그 유성기는 여기에 볼트가 있어가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성기는 볼트가 없어가지고 이게 돌 때 조금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생각하다가 이게 집게라도 집으니까 조금 이렇게 요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기는 싫지만은 집게를 집었고요. 그리고 또 이 조그마한 유성기의 또 결점은 이게 온오프를 완샷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나사를 돌려서 계속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78회전 회전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아까 6바퀴 반 돌리니까 78회전에 나오겠다 이걸 기억해 가지고 6바퀴 반 돌리고 그렇게 지금 조작을 하거든요. 조금 저게 박물관 같은 데서 잠깐 이렇게 관람객들에게 들려주고 하기는 좋은데 집에서 감상하기는 좀 불편스러운 기계입니다. 이제 오늘의 나온규 이후 주요 아리랑 3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26년 나온규 아리랑이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아리랑이 1929년도에 영화 설명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노래는 유경이, 해설은 성동호, 여기는 성동호 변사께서 영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아리랑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아리랑이 조금씩 20초, 20초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리랑이 사실은 최초의 아리랑이죠. 나온규 이후의 최초의 아리랑입니다. 그러다가 1930년도에 유행가 아리랑 노래 최동원, 최초의 이제 직업 가수라는 최동원, 최규업이 1930년 1월 달에 콜롬비아에서 SP 연반을 한 면을 출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3월 달에는 빅타에서 김연실이라는 가수가 영화 주제가 아르렁이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냅니다. 그러니까 1926년도 사실은 이게 영화 주제가라고 명명한 최초의 음반이지만은 저는 아리랑, 나온규의 아리랑에 대해 가지고는 이 김연실이 부른 이 영화 주제가라는 이름의 아리랑이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 1931년도에 일본에서 최초의 아리랑이 나옵니다. 이제 금색 가면 고바야시 치오코라는 사람이 이 금색 가면이라는 가명으로 아리랑을 음반을 출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석장의 아리랑을 주요 아리랑 3종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복각을 했습니다. 복각을 했는데 물론 이 아리랑들은 디지털로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유성기는 유성기 음반에 담긴 또 음악은 유성기로 듣는 것이 또 그대로 또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을 복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아리랑도 복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좋은 음질의 음원을 구해야 됩니다. SP 음반 자체가 음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질이 되는 것은 그거를 마스터링을 해가지고 다시 복각을 해서 유성기 음반을 만드는데 음질 자체를 좋은 것을 구하지 못하면은 만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929년 이 음원은 남아있기는 남아있고 소개는 돼 있는데 음질이 좀 끊어지기도 하고 조금 뒤에는 소리가 중간에 또 뛰어넘기도 하고 해서 음질 자체가 좀 문제 있어서 음반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30년 유행가 아리랑 최동원 그리고 30년 영화 주제가 아르렁 김연실 1931년 금색 가면 아리랑을 감상하겠는데요. 만들 때는 세 개 다 만들었는데 이 금색 가면은 일본에서 야후 같은 데서 자주 나옵니다. 오리지널이. 그래서 오늘은 오리지널을 가지고
뭐 국내에서 나온 우리 아리랑은 음반이 뭐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아리랑은 좀 그 생각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나온 아리랑은 거의 뭐 유성기 음반을 잘 감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유성기 음반은 들으면 들을수록 음질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감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제품을 만들었고 일본 아리랑은 원본으로 감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거 조작을 좀 해야 되니까요. 예. 아리랑 아라리야 아리랑 속에로 넘어간다 풍년이 와요 풍년이 와요 이강산 삼선 위에 풍년이 와요 아리랑 아라리야 아리랑 속에로 넘어간다 하늘에서 모른 좀 넘어가고 인간의 청소는 넘어가네 아리랑 아라리야 아리랑 속에로 넘어간다 손수를 하나는 돈도 많다 어른에 깎는 다른 반도 많다 이게 녹음 자체는 아마 지금 들려주는 이 김연실 아리랑이나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다만 김연실 아리랑이 영화 주제가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아리랑이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과연 이 아리랑이 이제 본조 아리랑의 첫 모습입니다. 본조 아리랑이 첫 모습인데 지금의 본조 아리랑과 많이 좀 달라 있죠. 달라 있는데 지금도 본조 아리랑이라고 명명은 합니다만은 한번 김연실 아리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리랑이 1930년 3월 달에 출간된 김연실의 아리랑인데 보통 음반이 언제 출간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동국대학 그 아카이브 연구소에서 유성기 음반 목록에 그게 광고지가 그 광고지를 보고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정리해 보면은 최동원은 1930년 1월, 김연실은 1930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리랑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에서 1931년 6월 달에 금색 가면 고바야시 치오쿠가 아리랑을 녹음을 해가지고 음반으로 내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자세히 들어볼 것은 앞에 아리랑이 일본에 가서 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아리랑이 우리나라에도 음반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일본도 엄청나게 아리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이 한국에서 일본에 갔다가 일본도 변하고 다시 한국에 왔다가 일본에서 지역적으로 그 당시는 뭐 한 나라지만은 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한 걸로 저는 추정이 되거든요. 이 아리랑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조금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이 아리랑이 1931년도 6월경에 나온 금색 가면, 그렇게 가명이죠. 그때는 고바야시 치오쿠가 가명으로 금색 가면을 이름을 붙이고요. 오케스트라도 마스크도 오케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무슨 내용인지 하고 일본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 금색 가면이 가면이니까 오케스트라도 마스크 오케스트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좀 이렇게 객기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제가 미국이나 일본에 영국에서 제작한 유성기 음반으로만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계의 아리랑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것이 1936년도 밀리안 레코드로 출판한 남도 작가 대구 아리랑입니다. 노래는 이제 최계란 가수가 불렀는데 이 음반은 만들고 나서도 많이 아쉬운 음반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양질의 음원을 구해야 되는데 대구 아리랑 자체가 음반은 몇 장 남아 있는데 음원 자체가 아주 지금 양호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대구 쪽에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영국에서 다 만들었는데 음질 원본 자체가 음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음반을 이걸 디지털로 마스터링 해가지고 보냈는데도 역시 원본이 안 좋으니까 좋지가 않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질은 뭐 열악하지만은 대구 아리랑을 이렇게 유성기로는 아마 음반으로는 이제 감상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밀리언이라는 음반에서는 1936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또 이 밀련이라는 대구 아리랑은 고라이라 하는 또 레이블로 그 다음에 다시 출판이 되어 가지고 음반은 뭐 가끔 보이기는 합니다. 이 문경 세제 아리랑을 이제 원통 음반으로 한번 객기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이 초창기에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그때 만들 때 밀양 아리랑 뭐 최초의 또 아리랑 해가 몇 개를 원통 음반으로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이야기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직접 원통 음반에 녹음을 한 개씩 하는 그런 방법으로 녹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만들 때는 블랙 왁스입니다. 브라운 왁스. 보통 원통 음반이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인데 그 이후에 4분용으로 블랙 왁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마 집에서 녹음하는 4분용은 지금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금방 망가져가지고 별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원통 음반을 만들기 위한 블랙 시린더 음반은 지금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블랙 왁스 원통 음반에 담았고요. 1917년 제작한 2분용입니다. 2분용이고 원통 음반은 재생하면 재생할수록 음질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한 20번, 30번 정도 하면은 거의 뭐 다 망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잘 재생을 안 하지요. 그래서 문경세제 아리랑을 담을 때 그때 최고의 문경세제 아리랑이 누구 것이냐라고 내가 문경시에다가 아마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송영철 옹이 부른 아리랑을 최고라고 생각한다니까 저도 들어보니까 사실 아리랑이 지금이 좀 이렇게 뭐 반주였고 이런 것보다도 좀 옛날 어르신들이 부르는 아리랑이 더 정감이 있어가지고 이 아리랑을 미국에 보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원은 2013년도에 문경에서 문경 아리랑이라는 이 음반이 나왔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기념 고개의 노래 문경 아리랑 음반이 2013년도에 해설서도 아주 두껍게 영어도 있고 아마 일본어 뭐 중국어까지 이렇게 들어서 문경시에서 잘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있는 음원을 보내가지고 원통 음반을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만들었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경 세제, 문경 세제는 웬 곡이냐, 구부구부야, 눈물이 나네. 사실 이 가사는 1896년도 헐버트에도 나오고요. 사실 밀양 아리랑에도 문경 세제의 가사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진도 아리랑에도 나오고, 사실 그 문경 세제라는 이 구부구부에 하는 이 가사는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아리랑을 노래를 할 때는 이 가사를 다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원통 음반이나 유성계 음반은 직접 들어야 좀 제맛이 납니다. 뭐 디지털로 듣는 것보다 또 이대로는 음질은 열악하지만은 그대로 또 맛이 있는데, 오늘 뭐 저 코로나 사태를 해가지고 사람들 관중들을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 많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사실 이제 아리랑이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제가 유튜브에 정창관의 아리랑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음반으로 이 세상에 놓은 아리랑을 전부 올리겠다는 일념으로 올리고 있는데, 지금 3,300곡 정도 올렸습니다. 올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2026년도 10월 1일까지 한 5,000곡은 올릴 생각입니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채널에 보시면은 별도로 문경 아리랑 코너가 있습니다. 문경 세제 아리랑 코너가 있는데, 지금 음반에 수록된 아리랑만 올린 게 문경 아리랑이 현재 48곡입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 놓은 문경 아리랑은 거의 다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음반을 놓은 아리랑을 찾아서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원통 음반과 유성계 음반을 듣는 아리랑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